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메이교육부 혜원애랑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도부터 이제 한국아메이 브랜드 센터에서 뉴트리라이트 강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본사 강사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 아까 제가 2012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그때그때 사회적인 아니면은 건강적인 핵심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라고 하는 6월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과 신경의 피로를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2년도에 자료를 만들 때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자를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성과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성취를 해서 뭔가 성공 가도를 달려야 돼 라고 했다라면은 지금은 피로사회가 아니라 바로 비교사회입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계속적인 이러한 비교를 통해, 그래서 요즘에 주식 안 사면은 굉장히 패배자가 된 것 같다라는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현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압박적인 스트레스가 더욱더 많고 이것을 매일매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서 마그네슘을 준비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과 관련이 돼서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현상이 있어요. 뭐 하면은 마그네슘을 찾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눈 떨리면은 우리는 마그네슘을 찾습니다. 눈밑이 다다다 떨린다.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마그네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경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다, 힘들다 할 때에도 우리는 눈 떨림이 함께 옵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에도 눈 떨림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 주위의 근육이 피곤할 때에도 눈 떨림이 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신경관의 어딘가에 손상이 있을 때에도 눈떨림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강하게 나타난다 했을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그때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눈떨림 하면은 마그네슘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전해질의 부족도 눈떨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뭉치고 눈밑이 떨리고 이러한 것들은 왜 나타나는 현상일까?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운동과 관련해서 근육의 수축과 관련돼서 어떠한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하는 마치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그 부분과 미오신이 결합이 되었을 때는 수축, 떨어질 때는 이완이라고 그림을 통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근육이 수축한다 할 때는요, 바로 칼슘이 이 근세포 안으로 들어가줘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하면 수축, 그리고 마그네슘이 칼슘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액틴과 미오신이 떨어지게 되면 이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슘이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이 돼서 우리가 근육의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쥐는 왜 날까요? 바로 액틴과 미오신이 지퍼처럼 쫙 하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잠겨줘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 상태로 액틴과 미오신이 쫙 하고 달라붙어요. 그럼 그 순간 이상하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 주면 액틴과 미오신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쥐가 풀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떠올리실 때는요, 바로 칼슘을 근세포 밖으로 반출을 시켜주심으로써 액틴과 미오신이 떨어져서 근육이 이완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부족할까? 사실은
칼슘이 중요합니다를 저희가 정말 많이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은 다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이라는 거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그네슘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마그네슘 역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51.6%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역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할 거야. 마그네슘의 근원식품은요, 바로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 종류, 씨앗 종류가 바로 대표적인 근원식품입니다. 이 바나나라고 하는, 아보카도라고 하는 과일들도 바로 이 마그네슘의 근원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우리가 하루에 필요하다라는 그 양을 채울까? 여성분들은 280mg, 남성분들은 380mg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바나나를 매일마다 12개. 그런데 하루의 이상적인 바나나의 섭취량은 하루에 아침 저녁 나눠서 반개 딱 한 개. 이거 이상 섭취하면 혈당 상승, 살찌고요. 네. 열량의 섭취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아몬드도 역시나 그렇죠. 그리고 시금치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수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품으로만 이것을 모두 다 채우는 것은 약간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으신 20에서 30대이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의 근원식품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특히나 부족하고요. 65세가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뇨의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뇨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과 함께 마그네슘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2개에서 3개 정도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섭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약물을 같이 섭취하다 보면은 약물의 기전과 함께 이것도 이뇨작용의 하나로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위산 분비가 적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위산과 함께 산성화가 돼야 더 잘 흡수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먹은 양 그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부족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만나는 타겟팅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다? 바로 이렇게 가공 섭취의 비율이 높으신 20대에서 30대의 여성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은 수면이 굉장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예민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러한 마그네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섭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배출이 잘 안 되고 내 몸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생활 습관을 갖춰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매일마다 카페인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카페인 하면은 뭐 떠올리셔야 돼요? 이뇨작용.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많이 배출을 시키는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은요, 대체적으로는 마그네슘 부족을 함께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정이 많이 되어 있고 마그네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서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고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마그네슘이 고갈이 되는 건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뇌에서는 내 신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신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바로 나의 몸에서는 이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피하느냐 투쟁하느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짜는데 둘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때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ATP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ATP를 만들 때에도 조효소로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TP가 안정되게 내 몸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도 ATP는 ATP 그 자체로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 꼭 짝꿍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언제 또 사용이 되느냐? 바로 ATP를 내가 에너지를 낸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뭔가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ATP에는 인산이 3개가 있어서 트리플해서 ATP거든요. 이것을 ADP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인산을 떨어뜨리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산을 하나를 떨어뜨릴 때 누가 사용이 되느냐? 이때에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요. 에너지를 만드는 때에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돼요. 고정을 할 때, 저장을 할 때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게 너무 장기화가 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지속적으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을 계속 섭취를 해도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되고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들은요. 대체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정도로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갈등 아니죠. 관계적인 갈등. 요즘에 저는 남편 얘기 안 해요. 저희 자식과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꾸 갈등을 해요. 특히 저희 6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저와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해요. 이게 네 6살인데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제가 방심을 하면은 어느새 제 머리 위에 진짜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인 갈등 계속 지속이 되죠. 6개월 이상 갑니다. 저 평생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통제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AI 시대이죠. 그리고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나는 지금 24시간, 48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이 장표를 통해서 많이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딱 보셨을 때 너무 일렁거려서 지금 이 화면에 나는 눈을 계속적으로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움직여요 하시는 분 혹시? 나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운 마법. 여기에서 이 아몬드만 뚫어져라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스트레스 검사가 아니라요 착시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스트레스와 연결을 시키느냐? 내가 그만큼 번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자꾸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이 많으실수록 계속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말 무의식적에 딱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한 곳만 응시하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스트레스를 점검을 할 때 지표를 가지고 왔어야겠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는요 바로 신체적으로 내가 지금 일주일 이상 뭔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나는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되면은요 일단은 어깨가 이렇게 굽으면서 올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 갈 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꽉 하고 뭉치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면의 질은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침에 각성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유는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보다 우위가 되면서 많이 뿜어져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각성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해결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는 내내 코티솔이 계속 나의 수면에
툭툭 건드린다면 그러면 3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다라는 거는요. 나의 심장을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다 혈액을 보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도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상태라면 나는 알게 모르게 지금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라는 게 내 몸을 침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이 되시면은요, 사실은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 하시면 번아웃 상태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요. 예전에 즐거웠던 게 지금은 흥미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집중이 떨어져서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게 된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막 읊어드리는데도 이게 뭔 말이지? 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어떻게 보내지? 이건 역시도 번아웃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체크를 했더니 1점부터 5점까지 척도로서 점수를 측정을 했더니 10에서 14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적당량이지만 15점 이상이 다 하시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스트레스는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성취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뭐냐, 영어 단어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공부를 시키느냐? 전날 시켜요. 예, 원래는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 원래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반짝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보니까 전날 하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성취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 하지만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요, 과도하게 긴장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가 되지 않고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경고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투쟁하고 회피했어요. 그러면 잊어야 돼요. 이거를 많이 비유를 할 때가 이거죠. 우리가 세렝게티 이런 초원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엔 초식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식 동물도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 가보면은요, 육식 동물도 초식 동물도 함께 와서 물을 마신다라는 특이한 이제 점인 거죠. 저는 한순간도 거기에서 불안해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식 동물들은요, 오늘 도망갔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식 동물에게는 위험이 없다. 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염려하기 때문에 끌고 오면 저항 단계로 와요. 이때는 막 예민하고 짜증이 나요. 근데 6개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번아웃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스트레스 내가 내려놓고 싶은데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비교 사회에 살고 있어요. 포모증후군을 내가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마그네슘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찾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리려고 장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하려고요. 6조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를 떠올리려고 찾아보니까 판교 현땡 백화점이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가장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백화점 1년 매출이 2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현대백화점이 3개 정도가 1년 동안에 호황을 누리면은 나타나는 규모가 바로 6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에 이 구매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했을 때 83.6%가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거의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에 구매한 적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누가 사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찾기 힘들다라는 거 우리 리더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그네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 최근에 동양이 마그네슘 시장이 1.7배가 성장을 했어요. 4년 동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요즘에 뜨고 있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1위가 유산균, 2위가 비타민, 3위가요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네, 2위도요. 비타민 D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3위, 미네랄 이름 중에 딱 하고 마그네슘이 있다라는 건 정말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작년 연말에요. 틱톡에 뭐가 유행을 했었냐. 슬리피통 이제 칵테일이라고 해서요. 목 칵테일이라고 해서요. 가짜 칵테일인 거예요. 이것은 체리 주스에다가 마그네슘 분말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잠이 잘 안 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잠이 잘 와. 이렇게 해서 막 아름아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그네슘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20, 30대가 마그네슘이 필요할까요?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1만 4,400회의 이제 검색어가 있고요. 마그네슘을 왜 찾는지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요. 피곤해서, 긴장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불안해서,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한 다음에 회복하려고.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건기식 쪽에 같이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막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뭐를 물어보시냐면요. 제가 어제 무리하게 좀 활동했더니 프랑스에 갔더니 무리한 활동 후에는 마그네슘을 먹더라. 우리나라에도 마그네슘 제품이 있나요? 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언제 그런 마그네슘을 찾으시면 되세요? 뭔가 무리한 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은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스트레스와만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트리플,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ATP 말씀드렸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신경과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 쪽으로는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이 신경을 안정을 시킬 때는 글루타메이트를 억제를 해주는 게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막 흥분이 된다 할 때는요. 글루타메이트가 지금 활동 중이구나. 그러면 이것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가바입니다. 근데 또 마그네슘이 가바의 수용체를 상승을 시켜요. 그 기능을. 그래서 가바가 잘 활동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이런 신경 안정이 함께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 완화 같은 경우는요.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을 잘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두 번째, 아까 자는 동안에 자꾸자꾸 나의 잠을 깨우는 게 코티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티솔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뇌에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전달이 되지 않게끔 걸러주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HPA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신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코티솔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런데 그것을 좀 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또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과잉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불면증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과 관련이 되는 건 첫 번째, 혈관을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산화질소 역시도 혈관 이완에 도움을 주잖아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신장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되면 어떨까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혈액, 이 수분을 재흡수를 하는 게 레닌이라고 하는 이 효소인데요. 이것을 억제를 해주는 게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적인 역할 때문에 혈압 조절에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
이건 역시 또 인슐린 수용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제2 당뇨가 더욱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바로 마그네슘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마그네슘은 우리가 이완, 그리고 눈떨림, 여기에서만 국한되면 좀 억울한 영양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네랄들 중에서는요,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칼슘, 그리고 인, 그리고 칼륨,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300종 이상의 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들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로서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몸에 있는 300개의 효소가 일을 못해요, 이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51.6%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많아요, 음식 섭취가 불량해요, 65세 이상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되풀이가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신경이 과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경직이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돌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면이 방해가 되고, 이건 역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계속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마그네슘 손실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충을 해주심으로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게 되면 예전보다 더욱더 편한 나의 컨디션을 되찾으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뉴트리라이트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되는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 제품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러한 신경, 이완,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포뮬레이션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는 이미 더블X 안에도, 그리고 칼맥디 안에도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맥디는 뼈 건강에 우리가 집중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은요, 이번 제품은 바로 릴렉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마그네슘만 주원료가 아니에요. L테아닌 주원료입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L테아닌이거든요. 그래서 L테아닌 주원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요, 신경 안정 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뒤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뉴트리라이트가 왜 2026년도에 마그네슘을 출시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비밀은 이 3중 코팅의 신기술이 도입이 된 마그네슘이 202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포뮬레이션을 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코팅도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3중 코팅은요, 바로 인지질막과 에스테르와 제3인산 칼슘을 통해서 3중으로 코팅되었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요, 무엇이 좋으냐? 위에서는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에서 풀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세포 안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의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영양소도 방해하지 않고 직접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마그네슘은요,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게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 더 흡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을 한 이유, 바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이유, 마그네슘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산화 마그네슘만 고집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안정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연구들의 결과가 다 유의미하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더 흡수를 좋게 만든 게 바로 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원료가 마그네슘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L테아닌과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있습니다. L테아닌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뇌에 알파파를 형성을 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평온하다,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 이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L테아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L테아닌을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유도를 해도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긁힌다. 네, 이러한 분들은요, 바로 L테아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피리독신, 비타민 B6번이었습니다. 비타민 B6번은요, 기능을 인정을 받은, 식약처에서 이렇게 기능을 인정을 받은 것은요, 두 가지예요. 에너지를 활성화를 시키고, 비타민 B12 엽산과 함께 호모시스테인을 정상화를 시켜서 혈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낮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특징이 또 있어요. 비타민 B6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가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번을 섭취해 주시면 신경 전달 물질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하는 데에도 비타민 B6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원료가 또 들어갑니다. 이 부원료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겠죠. 류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근육을 생성을 할 때에는 근육에게 이제 근육 만들어내라는 신호물질인 엠토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의 신호물질로서 류신이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기껏 했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분해가 되면 안 되겠죠.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도 류신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운동 기껏 했는데 마그네슘을 먹어서 근육을 이완화시키면 근육이 생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마그네슘을 통해서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는요, 기껏 수축했던 걸 이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육이 커진다라는 것은 아까 엠토르라는 신호와 함께 단백질을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축한 거는 근육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을 하는 게 근육의 성장입니다. 이때 이완이 들어주면 뭐가 좋으냐? 바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완이 잘 되어 주어야만 우리의 근육이 성장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신과 함께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사프란 같은 경우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의 뇌에 있잖아요. 이것이 빨리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성분이 바로 이 사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요, 바로 마그네슘하고 비슷해요. 아까 가바 수용체를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캐모마일 역시도 가바 수용체를 도와줘서 나의 마음이 이완이 되고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엘더베리 분말 같은 경우는 항산화와 면역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옥타코사놀 같은 경우는 젖산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피로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옥타코사놀. 어때요? 주원료, 부원료 다 완벽한가요? 네,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분말입니다. 그리고 맛은요, 자몽 캐모마일 맛인데 자몽이 맛, 캐모마일이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누가 섭취를 해주셔도요, 굉장히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없이도 맛있게 섭취가 가능하시고요,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해? 한 포 섭취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시험 전에 긴장으로 뒷목이 뻣뻣한 우리 아이들, 네,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예민해진 우리 남편들,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경험 많으시죠? 몸이 아파서 못 자겠다 하실 때 섭취하시면 너무 좋겠죠? 운동 끝났을 때에도 섭취하시면 운동 후의 회복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뉴트리라이트에는 더블엑스, 칼맥디,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 이렇게 세 제품의 마그네슘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그네슘은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는 한 번에 350mg이 상한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400에서 600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제품을 다 섭취했을 때는 어때요? 그것을 좀 넘어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섭취하시기보다는 이 제품은 집중적으로 이때 필요할 때, 그런데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 릴렉스가 더 필요해요 하시면 잠깐 동안만 칼맥디를 빼시고 두 개를 조합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좀 달리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우리 소비자님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각각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면은요, 정말 최고의 최상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월 4일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본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마그네슘 릴렉스 14포를 추가적으로 증정을 드리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우리 가족들만 해도요, 사실은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소비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혜택을 통해서 건강에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